네, 어도비 라이트룸 CC 버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라이트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데이터베이스 관점으로 관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색 보정까지 해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적인 사진 작업자는 아니지만 컴퓨터 그래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이제 라이트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라이트룸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요령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는 수준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라이트룸을 이제 전혀 사용을 해보지 못한 그런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심도가 깊고 다소 이제 전문적인 성격의 내용은 가능한 회피를 하면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기능을 위주로 해서 설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라이트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라이트룸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룸이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일단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경로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바로 무료 시험 버전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룸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30일 정도의 기간이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라이트룸의 기능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무료로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라이트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어떤 작업 성향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 시험 버전을 이제 설치를 하기 전에 일단 이제 라이트룸 소프트웨어를 가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컴퓨터 사용이 필요한지 잠깐 체크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경로상으로 이동을 해서 현재 라이트룸 CC 또는 라이트룸 6 버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요구 사용을 확인을 해보죠. 이 강의는 이제 윈도우즈 기반으로 운영체제를 사용해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운영체제는 일단 윈도우 7 서비스 팩 1 이상 윈도우 8.1 또는 윈도우 10 버전을 사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메인 메모리는 최소 이제 2GB의 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경상 봤을 때 최소 8GB 또는 이제 16GB 정도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시스템 메모리가 이제 2GB짜리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 8GB 이상을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 즉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이제 모니터 해상도는 1024-768 최소로 갖추라고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24-768은 이제 너무 화면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HD급에 해당되는 모니터는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기본적인 라이트룸 작업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바로 비디오 램이 1GB 이상을 갖출 것을 권장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K 모니터라든가 5K 해상도 모니터 같이 이제 고해상도 모니터를 쓰시고 계신다면은 최소 이제 2GB 또는 이제 권장을 하기는 3GB 이상의 메모리를 갖추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신이 찍은 이제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그래픽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강의 제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램은 3GB짜리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2GB의 하드디스크 공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GPU 관련 이제 기능으로 오픈GL 3.3 또는 이제 다이렉트 X10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출시된 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3, 4년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시가 된 지 한 5년이 지난 그래픽 카드에서도 라이트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적인 저하는 좀 있겠지만 기본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시스템 요구 사양 중에서 사실상 이제 그 가장 라이트룸을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속도적인 변수가 되는 부분은 바로 CPU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인텔 또는 이제 AMD 프로세서, 즉 64비트를 지원하는 CPU로 사용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속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죠.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CPU가 빠르면 빠를수록 라이트룸 작업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실행됩니다. 즉 라이트룸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가 CPU에 가장 큰 영향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CPU가 좀 속도가 떨어지거나 발매가 된 지 너무 오래된 CPU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해상도의 사진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실 때 속도적인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 라이트룸 CC 또 라이트룸 6 버전이 바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가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그래픽 카드가 이제 일정 이상,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최소 1GB 이상, 권장 2GB 이상의 그래픽 램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래픽 가속 기능을 사용해서 속도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CPU로 계산해야 할 부분을 대신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GPU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GPU 관련 기능을 사용해서 사진 작업에 가속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CPU 성능이 좀 심하게 좀 떨어지는, 즉 그래픽 카드하고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낮은 성능의 CPU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라이트룸의 이제 일반적인 작업은 전적으로 CPU가 가지고 있는 성능에 우선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수로 바로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램이라든가 또 GPU 관련 가속 기능에 의해서 의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출시된 지 이제 그 3, 4년 안쪽이라고 그러면은 어쨌거나 라이트룸을 가지고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 학습하는 데 있어부터 무리하게 컴퓨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도 일단은 높은 금액을 지불을 해서 새로운 컴퓨터를 마련을 하는 것보다도 있는 컴퓨터로 먼저 기본적인 학습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무료 시험 버전을 이제 클릭을 해서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룸을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료 시험 버전을 클릭해서 제가 보게 되면 이제 그 무료 시험 버전을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도비 아이디가 하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라 하나 이제 그 계정을 생성하는 거 있어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하나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현재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라이트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 자동적으로 설치가 먼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라이트룸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라이트룸이 현재 지금 0% 단계에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저는 일단 X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그 라이트룸을 사용을 할 때 한글 인터페이스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영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설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영문 기반으로 라이트룸을 이제 그 사용을 해온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적인 개념의 소프트웨어를 학습을 하실 때는 조금 억지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무리하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학습을 하는 것보다도 영어식 표현이라든가 영어식 개념으로 먼저 학습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영어권 나라에서 만든 개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개념과 그 용어에 먼저 익숙해진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트룸을 이제 시험판을 사용할 때 한글 메뉴가 아닌 영문으로 이제 먼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정 과정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톱니바퀴 모양을 이제 클릭하고 있으면은 바로 환경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환경 설정 부분에서 바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쪽에 보게 되면 앱 설정이 있죠. APPS 바로 앱 언어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English International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그 메뉴 인터페이스가 어떤 그 언어를 사용해서 화면에 표시가 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디폴트 상태에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는 International English로 설정을 해서 라이트룸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라이트룸 CC에 대해서 시험 사용 버튼을 눌러서 라이트룸을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설치가 되는 이제 속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회선망의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라이트룸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험 사용 버튼으로 이제 바뀐 상태죠. 그리고 지금 바탕화면에 보니까 어도비 라이트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종료를 하고 라이트룸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이제 트라이얼 소프트웨어, 즉 시험판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최소 첫 번째 단계 이제 등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인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어도비 계정으로 그 어도비 계정을 사용을 해서 시험판으로 동작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 날짜가 이제 카운트가 돼서 표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사용할 때마다 이 숫자는 하나씩 카운트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스타트 트라이얼을 하게 되면 시험판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라이트룸이 실행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라이트룸 버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헬프 메뉴로 보게 되면 바로 About Adobe Photoshop Lightroom CC 기능이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이 설치가 되어 있는 라이트룸의 버전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2015.5라고 나와 있죠. 바로 지금 설치된 버전이 2015.5 버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트룸이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라이트룸 CC 버전이 있고 라이트룸 6.5 버전이 있습니다. CC하고 6.5 버전은 사실상 이제 거의 같은 기능인데 몇 가지 기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라이트룸 6.5 버전을 쓰던 CC 버전을 쓰던 거의 이제 비슷한 기능을 사용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CC 버전을 쓰시는 분이나 또는 6.5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버전을 쓰시는 분이라 해도 크게 문제없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종료를 하고 파일 엑시트 또는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단축키가 이제 컨트롤 Q로 되어 있죠. 컨트롤 Q를 눌러서 종료를 시킵니다. 컨트롤 Q 다시 라이트룸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행을 할 때마다 라이트룸이 현재 지금 시험판 기간이 며칠 동안 남아 있는지 계속해서 실행을 할 때마다 보여주게 될 겁니다. Continue 트라이얼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시험판 버전으로 쓰게 되는 거고 라이센스 디스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서 정식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시험판 모드로 계속해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네, Continue 트라이얼. 네, 라이트룸을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인터페이스를 이제 보게 되면은 특히 바로 상단 쪽에 보게 되면 이제 라이브러리, 디벨로퍼, 맵, 북,
슬라이드 쇼, 프린트, 웹, 바로 이제 라이트룸이 이제 가장 그 핵심에 해당되는 기능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제 그 메뉴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그 해당 인터페이스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맵, 북, 슬라이드 쇼, 프린트, 웹.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모든 그 기능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그 라이트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디벨로퍼 기능을 중심적으로 해서 설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이 슬라이드 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일단 뭐 어차피 나중에 다시 설명할 부분이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작업할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정리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포토샵 소프트웨어는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작업할 사진을 오픈을 한 다음에 연 다음에 뭐 각가지 그래픽적인 처리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진을 꺼내서 작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고자 하는 또는 촬영을 한 모든 사진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해가면서 마치 사진첩 또는 이제 포토북 개념처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에 대한 정보를 관리를 해서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을 하는 그런 단계를 바로 라이브러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실제로 이제 색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디벨로퍼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조합을 해서 뭐 색상이라든가 밝기를 바꾸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파워포인트 이제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 기본적인 라이트룸의 작업 과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라이트룸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할 때 바로 이 순서의 흐름대로 기본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임포트, 즉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할 사진을 가져오는 과정을 바로 임포트라고 합니다. 임포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가져온 사진을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진을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한 사진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그 사진에 대해서 바로 디벨로퍼, 즉 사진에 대해서 밝기와 색을 바꿔주는 색 보정 과정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사진을 바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바로 익스포트 또는 컨버터라는 과정을 통해서 출력을 하거나 사진을 다른 이미지로 다른 포맷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때로는 이제 디벨로퍼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라이브러리 단계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변환을 해서 출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작업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작업 내용을 저장할 카탈로그라고 불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생성이 되어 있고 열려져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라이트룸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라이트룸이 알아서 먼저 카탈로그를 하나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카탈로그의 위치는 바로 라이트룸 이제 상단 메뉴에 보게 되면 에디터 메뉴가 있죠. 그 에디터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카탈로그 세팅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탈로그 세팅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현재 지금 로케이션 부분에 보게 되면 라이트룸을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 최초의 카탈로그 세이브 경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카탈로그 파일의 이름은 파일 네임이 바로 라이트룸 카탈로그.lrcat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라이트룸 카탈로그의 뜻으로 lrcat 확장자를 가지고 있죠. 옆에 있는 이제 쇼 버튼을 이제 눌러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라이트룸이 해당 경로로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대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그 컴퓨터 그 경로상에 봤을 때 C 드라이브, 유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그 계정명이 있겠죠. 그 계정명 다음에 바로 사진 폴더가 있습니다. 바로 픽처 폴더. 그 아래에 보게 되면 바로 라이트룸이라고 불리는 폴더가 하나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제 열어보게 되면은 바로 실제로 라이트룸 catalog.lrcat 파일이 하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파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진을 임포트를 해서 디벨로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라이트룸 작업을 한 모든 그 작업 내용은 바로 이 파일 구조 안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 파일을 삭제를 하거나 또는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 힘들게 작업한 모든 작업 내용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 이제 함부로 삭제가 되거나 유실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겠죠. 사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라이트룸은 이 카탈로그 파일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백업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 설정을 따로 사용을 해서 카탈로그 백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와 관련된 얘기는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 라이트룸 작업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핵심적인 파일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만 이제 이 파일이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사진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트룸을 갖고 와서 이제 사진을 10장을 갖고 와서 작업을 하든 100장을 갖고 와서 작업을 하든 간에 그 사진에 대한 어떤 라이브러리, 디벨로퍼, 여러가지 작업한 내용은 이 카탈로그 파일 안에 저장이 되지만 사진 자체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지정한 경로에 따로 세이브가 됩니다. 따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 카탈로그 파일을 뭐 삭제를 하거나 유실이 됐을 때 작업 내용은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사진이 동시에 삭제되거나 유실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이제 작업 파일의 내용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함부로 삭제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나머지 이제 그 LRCAT 락 파일이라든가 저널 파일,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데이터, 이 파일은 라이트룸이 이제 실행되는 동안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입니다. 알아서 이제 라이트룸이 이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임시적인 파일은 라이트룸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들이 일단 신경 써야 할 파일은 바로 라이트룸 카탈로그 파일이라는 것을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카탈로그 세팅에 보게 되면은 백업 기능이 있죠. 바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백업을 며칠 간격으로 백업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once a week, 즉 주 단위로 라이트룸 카탈로그 파일을 백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네버를 하게 되면 라이트룸 백업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트룸을 이제 좀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하루마다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백업을 해 주십시오. 에브리타임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트룸을 이제 종료를 할 때마다 이 카탈로그 파일을 백업을 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주 단위로 보통 작업하는 것을 이제 선호를 하기 때문에 once a week 타입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떠한 이제 사진 파일도 존재하진 않지만은 지금 보게 되면은 사이즈가 1.43MB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작업하면 작업할수록 이 카탈로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파일 사이즈가 이제 너무 커지게 되면은 라이트룸을 이제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 사진을 로딩하는, 사진을 이제 화면에 띄우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 경험적인 기준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라이트룸이 하나의 그 카탈로그 파일 안에는 되도록이면은 5만 장 이상의 사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유저분들은 이제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 개수를 딱 한정을 해서 어떤 카탈로그 파일 안에는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작업 개수가
2만 장을 넘기지 않거나 또는 5만 장을 넘기지 않도록 스스로 제한을 걸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10만 장 이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작업이 약간 좀 느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참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 해도 전반적으로 속도가 조금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 파일을 지금은 이제 자동적으로 하나만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여러 개를 생성을 해놓고 용도별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유저분들은 이제 그 용도별로 카탈로그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게 좀 관리하기 번거롭고 귀찮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로지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카탈로그 파일 하나에 모든 사진 정보를 다 저장을 시켜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작업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작업자는 용도별로, 즉 풍경이면 풍경, 인물이면 인물, 또는 뭐 접사면 접사, 특별하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간적인 특징을 고려를 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런 카탈로그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파일 메뉴 보게 되면 뉴 카탈로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탈로그를 이제 다시 새로운 것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y error 카탈로그 v01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하나 새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create. 그러면 이제 라이트룸이 한번 자동적으로 종료가 됐다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continue trial. 그래서 다시 edit 카탈로그 세팅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my error 카탈로그 v01,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 create를 했던, 생성을 했던 그 카탈로그로 전환이 돼서 스위치가 된 상태로 지금 라이트룸이 실행이 되어 있죠. show 버튼을 눌러서 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폴더를 열어보게 되면 바로 my error 카탈로그 v01 error 카탈로그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원래 라이트룸이 생성을 했던 라이트룸 카탈로그로 열기 위해서 파일 오픈 카탈로그 기능을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라이트룸 카탈로그 error cat 열기, 다시 이제 실행할 거라고 묻죠. 다시 실행합니다. relaunch. 확인을 해보면 현재 라이트룸 카탈로그 error cat 최초의 디폴트 카탈로그로 전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개의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고, 즉 용도별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카탈로그를 오픈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냥 일단 하나의 그 카탈로그만 생성을 해놓고 그 안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강좌를 위해서 진행할 메인이 되는 핵심적인 카탈로그를 새로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역시 이제 내 사진 폴더 안에 있는 라이트룸 폴더 안에 라이트룸 베이직 코스 v01 이 이름대로 새로운 카탈로그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create 카탈로그 세팅. 지금 저장이 되어 있고 어떠한 사진도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사이즈는 1.41MB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how. 해당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바로 카탈로그 파일, 여러가지 임시 파일이 동시에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카탈로그나
네, 시험 삼아 만든 카탈로그는 이제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삭제를 해 주셔도 됩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사진도 제가 지금 가져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죠. 이전에 임시로 만들었던 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델리트.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 그 라이트룸 카탈로그는 그냥 삭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카탈로그가 생성이 되어 있을 때 라이트룸을 실행을 했을 때 최초로 먼저 열리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카탈로그를 따로 미리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세팅을 일단 먼저 닫습니다. 오케이. 다시 에디트, 프레퍼런스. 프레퍼런스 그 항목 중에 보게 되면 이제 제너럴 부분 있죠. 그 제너럴 부분 중에 보게 되면 디폴트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즉 스타팅 업, 라이트룸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카탈로그를 먼저 오픈을 시킬 것인지, 열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열린 카탈로그를 먼저 로드를 하라, 실행을 하라고 나와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있는 other 기능을 사용해서 특별한 카탈로그를 따로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생성을 했던 그 카탈로그를 앞으로 메인으로 사용을 해서 작업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바로 라이트룸 베이직 코스 V01 안에 있는 바로 라이트룸 베이직 코스 라이트룸 카탈로그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Choose.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그 선택을 했던 그 카탈로그의 리스트가 등록이 됩니다. 바로 라이트룸 베이직 코스 1 V01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그 설정을 해놓고 OK를 하게 되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카탈로그를 항상 먼저 열리는 상태로 라이트룸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작업할 사진을 임포트를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해서 사진을 정리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사항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